첫사랑과의 재회를 꿈꾸고 있다면 혹시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첫사랑과의 재회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단골 주제입니다. 왜 첫사랑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은 말 그대로 처음 하는 사랑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첫사랑의 당사자들은 대체로 미숙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서로가 미숙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생기는 여러 고비들을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더 아련하고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해서 사람들 중에는 첫사랑과의 재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첫사랑과의 재회를 주제로 한 건축학개론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꽤 흥행한 걸 보면 첫사랑과의 재회를 꿈꾸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실제로 첫사랑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예전에 애틋했던 감정이 오롯이 되살아날까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첫사랑과의 만남을 가져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애틋했던 감정보다는 오히려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만나보면 과거에 애틋했던 감정은 잠시뿐이고 별로 할 말도 없고 서로의 관심사도 달라서 써먹써먹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첫사랑과의 재회는 한때 자신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해서 경험자들은 첫사랑의 추억을 기억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평소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만나게 되면 서로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애틋했던 사랑의 감정은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물론 상대를 사랑했던 과거의 감정이 거짓일 리는 없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서 서로의 감정이 변했기 때문이겠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첫사랑과의 재회에서 느끼는 이질적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레즈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들레즈가 주장한 아장스망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첫사랑과의 재회에서 느꼈던 어색한 감정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들레즈는 어떤 대상의 본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마주침의 흔적이나 그 결과로 보았습니다. 모든 대상은 다양한 것들과의 마주침을 통해 그로부터 어떤 흔적이나 주름이 생기는데 이 흔적이나 주름이 대상의 본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들레즈는 이러한 마주침으로 발생하는 흔적이나 주름을 배열을 의미하는 아장스망이라는 개념으로 사유했습니다. 들레즈는 어떤 사물의 본성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는 물속에서 호흡하고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어색할 것입니다. 왜 어색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물이라는 새로운 배치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영 초보자에게는 아직 물속에 맞는 주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그 환경에 조금씩 익숙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물속에 맞는 새로운 주름이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들레즈는 이런 상태를 생성의 과정에서 새로운 배치, 아장스망이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물이 새로운 배치에 놓이게 되면 그로 인해 새로운 흔적이나 주름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배치를 아장스망이라 부르며 이것이 사물의 본성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새로운 배치에 놓이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맞는 주름이 생겨나면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새로운 배치에 맞는 주름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익숙해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령 수영선수 박태환은 물속에서 수영할 때는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에게는 이미 물속에 맞는 주름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박태환에게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게 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물속과는 달리 미끄러운 슬로프가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새로운 배치에 맞는 주름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질적인 환경과 마주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주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만난 첫사랑과 어색한 감정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서로 떨어져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서로 다른 마주침 속에서 각자에게 다른 주름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헤어진 이후 오랫동안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배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생소한 주름이 생겨났을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시골 출신이 대도시인 서울에서 처음 생활을 하면 낯설음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서울 생활에 맞는 주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는 서울 생활이 익숙해지고 고향을 가더라도 예전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배치에 맞는 주름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서울 생활에 맞는 아장스망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배치나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것에 맞는 새로운 주름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배치 안에서도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인간은 다양한 마주침 속에서 새로운 주름이나 흔적이 생성되는 존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첫사랑과의 재회를 했는데 서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상태라면, 다시 말해 과거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면 이는 좋은 것일까요? 예전의 감정이 떠올라 좋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는 새로운 변화나 발전이 없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들레즈라면 그런 상태를 좋게 해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양한 마주침 속에서도 새로운 생성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여전히 고향이 그립다면 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흔히 들레즈의 철학을 차이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차이의 철학에서는 타자와의 마주침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차이의 철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와 차이가 없거나 내일의 내가 오늘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는 새로운 생성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달라야 하고 내일이면 또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마주침을 통해 새로운 생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흔적과 주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인간은 원래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도 사랑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그냥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현재에 충실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전히 첫사랑에 대한 추억에 빠져 있다면 이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배치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환경에 잘 적응하여 새로운 생성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배치와 환경에 맞는 주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변화와 생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장스망을 실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